불규칙한 수면을 하는 경우에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작용으로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같이 상승하면서 과식이나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내장 지방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당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가 유독 많이 나온 사람들은 내장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우리 몸에는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이 있는데요.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반면 내장지방은 복부내 장기, 특히 간이나 위, 장 주변에 쌓여있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질 수는 없고요. 배가 많이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장지방이 많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장지방은 염증 반응으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기타 대사질환과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굶으면 내장지방이 없어질 수 있나요? 굶거나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면 영양소 부족이 발생해서 호르몬 불균형이나 면역력 저하, 근육량 감소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굶은 상태에서는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내장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굶기나 과도한 칼로리 제한은 신체가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오히려 내장지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을 빨리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장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 단순히 굶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식단으로는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야 하는데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인슐린은 내장지방이 축적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과한 혈당은 인슐린 작용으로 내장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식단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일환으로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되는데요. 단식을 하는 동안에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장지방 연소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내장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내장지방 축적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콜티솔 수치가 상승하면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촉진되는데요. 이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라 높은 인슐린 수치가 지속되면 결국 지방 축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 내장 지방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수면도 다이어트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수면 중에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체내에서 식욕을 조절하고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수면을 하는 경우에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작용으로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같이 상승하면서 과식이나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의 원인과 상태, 앞으로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마른 비만은 체중이 적당히 낮지만 체지방률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른 비만은 정상 체중 이하의 사람에게서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고 근육량은 적은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비만을 확인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키와 체중만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도 계산을 하면 체질량 지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체질량 비율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10에서 20%고요. 여성은 18에서 28%가 적정한 체지방률이라고 하는데요. 마른 비만인 분들은
체지방률이 정상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겉보기에는 날씬한데 내부적으로는 비만과 유사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더불어 근육량이 적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문제나 대사질환에 유의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마른 비만은 외모상으로는 비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추천하시는 식단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올챙이 배인 이제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내장 지방이 주로 많은 경우가 많아요. 내장 지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당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밥 한 그릇을 먹는다라고 하면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덜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식사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식사하기 전에 샐러드나 채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셔서 과하게 탄수화물을 안 드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근육량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단백질을 좀 보충을 더 잘해서 근육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